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화학부 명예교수 김하석입니다. 오늘은 과학문화 확산 과제 중에 하나인 탄소 중립과 수소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교시의 인류 문명과 에너지에 대한 얘기, 두 번째는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소 경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1교시 인류 문명과 에너지입니다. 자, 여러분 에너지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아마 불, 열, 그리고 뭐 폭포, 바람, 햇빛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뭐 전기 에너지니 석탄, 석유, 그리고 화학 에너지랄지 또 원자력 에너지, 운동, 위치, 중력, 자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이걸로부터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문명 시대와 에너지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BC 6000년 전에 소위 얘기해서 수렵 시대에서는 주로 에너지라고 하는 거가 우리 그러니까 튼튼한 남성의 이 힘이었죠. 그래서 근육 에너지를 주로 이용을 해가지고 동물을 잡아서 식사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농경 사회가 되면서 그것은 아마 15, 16세기, 13세기에서부터 17세기 정도까지인데 이 농경 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이 한 곳에 정착해서 살게 되고 이제 밭을 갈고 했을 때 필요한 에너지는 그 사람의 에너지뿐만 아니라 동물의 에너지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18세기에 들었으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석탄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기를 만들고 전기로부터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전기 에너지를 써서 우리 인류 문명을 지탱해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이 후반기에 이 정보화 사회가 도래합니다. 이때는 주로 에너지가 뭐냐면은 소위 우리 머리 브레인 파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 이 문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이 그다음에 바이오테크놀로지 시대를 거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4차 혁명 시대라고 얘기하는 융합 창조 혁명 시대. 이때는 네트워크 파워하고 융합 파워가 동시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우리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소위 지구 온난화에 대한 얘기, 그리고 아주 굉장한 홍수 얘기, 동시에 이 가뭄, 아주 극심한 가뭄뿐만 아니라 아주 큰 산불이 우리 인류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모든 거가 뭐에서 나오는 걸까 하는 것을 따져보면서 앞으로 우리의 길을 찾고자 하는 게 이번 강의의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한 지난 1000년 동안에 이 그림의 맨 아래 커브를 보면은 소위 인간 수입니다. 소위 사람의 수가 어떻게 변했느냐 하는 건데 여기에 1000년도에서부터서 여기 2000년도까지를 표시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1700년 후반기 또는 1800년을 지나면서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뭐냐면은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리고는 그 맨 위에 있는 커브를 보면은 이 지구 평균 온도를 나타낸 겁니다. 지구 평균 온도를 보면은 1000년도에는 지금 여기 중간에 0도라고 표시된 그 라인보다 아래에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 즈음한 이때쯤 해가지고 온도도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는 재미있는 것은 그 중간에 있는 커브, 이산화탄소의 농도입니다.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마찬가지로 1차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18세기쯤에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즉 이 세 가지 커브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은 아마 이걸로부터서 많은 것을 저희가 추출해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슬기롭게 헤쳐나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유엔에서 2015년에 앞으로 15년간 어떻게 하면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는 우리 인류를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17가지 아이템을 발표를 했는데 맨 첫 번에 있는 거가 식량 자급자족하는 얘기. 예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나오는 7번째에 해당하는 거가 어떻게 하면은 쉽게 우리가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을 건가 하는 얘기, 그리고 13번에 해당하는 거가 소위 기후변화에 해당하는 얘기.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 7번째하고 13번째 것에 해당하는 거가 아마 주 토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미래 에너지의 조건들이 뭐냐? 그러면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소위 지속 가능한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에너지는 계속 필요할 거고, 그 에너지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맞출 수 있을 건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팩터를 적어 놓은 건데, 우선 첫째 조건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 인구 증가와 에너지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될 거다. 아울러서 환경오염과 인류 건강도 중요한 문제가 될 거고,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또 화석연료 고갈, 따라서 대체에너지 운반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산화탄소에 대해서는 2050년까지 넷 제로 에미션의 목표를 맞춰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여러분들도 요즘에 아시다시피 전기화를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사용의 고급화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원자력 에너지의 이점과 한계, 이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 미래 에너지를 해결하는데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최근 데이터에 브리티시 피트로리움이라는 석유 회사에서 에너지 아웃룩이라는 책을 매년 내는데, 이 사람들이 예측한 미래 에너지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맨 이쪽에 해당하는 거가 화석연료의 사용을 보면은 여기가 20년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2050년대입니다. 2050년대까지 갈 때 이 커브는 다 주는데, 이 커브의 틀린 색깔에 해당하는 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일 아래 급격히 변화하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가 소위 얘기해서 넷 제로, 2050년까지 CO2를 더 이상 추가로 배출하지 않는다 하는 거고, 맨 위에 있는 초록색에 해당하는 거가 지금 사용하는 그 트렌드를 거의 그대로 따라가는 거, 그리고 가운데 빨간 것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CO2 배출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했을 때 이런 예측이 되겠다. 이 세 개의 시나리오가 전부 다 감소하는 것을 나타냈고, 마찬가지로 그것의 오른편에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해당하는 것은 똑같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 이 아래쪽 왼편에 해당하는
전기 생산량을 보면은 이 넷지로에 해당하는 파란색의 경우에 제일 크게 증가하고 순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맨 마지막 커브에 해당하는 거가 로우 카본 하이드로젠. 이 로우 카본 하이드로젠은 하이드로젠을 만들 때 카본을 댈 수 있는 대로 적게 하는 그 테크놀로지를 일반적으로 부르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거가 넷지로인 경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커브로부터서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 에너지는 어떤 방향으로 갈 거다 하는 것도 저희가 쉽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화석연료 이후의 에너지입니다. 화석연료는 고갈이 될 거고,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가 있었고, 아울러서 환경에 따른 건강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 커브는 아까 보여드렸던 석유가 고갈됐을 때 주유소에서 차들이 그냥 잔뜩 저렇게 늘어서 있을 거라는 얘기, 그리고 이제 화석연료는 점점 감소, 그러니까 생산이 줄어들 거다 하는 그것에 대한 얘기에 대한 앞으로 몇 년 정도 남았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부존량에 대한 것은 이 채굴하는 기술이 점점 발달하기 때문에 이거 역시 점점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해당하는 것은 이 화석 연료와 원자력 에너지를 제외한 11개 분야의 모든 에너지 섹터를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 수소에 해당하는 얘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태양광에 해당하는 거, 풍력에 해당하는 거, 바이오매스, 그리고 이제 요즘 들어서 뭐 지열에 해당하는 거나 또는 조력 발전에 해당하는 거나 폐자원에 해당하는 얘기 같은 것이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에 이것에 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수소 연료제에 대한 얘기가 아마 2교시 하반 3교시에 주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비탄소 에너지원으로,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여기에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Y축에 해당하는 거가 로그 스케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칸이 10배씩 커지는 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여러 가지의 에너지 소스에 대한 것을 나타나 있는데, 솔라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가 지금 여기 단위로 12만 이 테라와트, 그리고 지금 인류가 쓰고 있는 토탈 양은 한 15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한 20-30년에는 이것이 30테라와트로 증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중에 지오서멀, 윈드, 타이드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가 저만큼의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캐내서 이 우리의 에너지 소스로 쓸 거냐, 여기에 이제 누클레어에 해당하는 얘기도 지금 요즘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수소에 대한 얘기로 이제 넘어가겠는데, 왜 수소인가? 그러면은 수소를 어디서 얻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수소를 얻는 방법은 여기 왼편에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은 뭐냐면은 높은 이용 효율하고 신뢰성, 그리고 소스가 굉장히 풍부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수소의 소스는, 근본적인 소스는 물이 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물로부터서 수소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풍부하고, 또 수소 자체는 아시다시피 태우고 나면은 바로 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깨끗하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른편에 해당하는 것은 그 수소를 사용하는 분야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뭐 교통에 해당하는 거나 발전에 해당하는 것, 특히 발전 중에서도 분산형 발전은 이제 소위 센트럴 발전에 비교해서 인접한 곳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커진다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탄소 경제와 지금까지의 우리의 인류를 지탱해 온 것은 탄소 경제입니다. 이 탄소 경제와 앞으로 다가올 수소 경제의 비교를 얘기를 한 건데, 에너지 소스는 화석 연료에서 물이 될 거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수입 의존해 왔던 거가 이제는 자체 생산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중앙 집중형에서 분산형이 됐다는 거. 그리고 더 제가 여기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지역 의존. 지역 의존이라는 것은 어느 땅 아래에 원유나 석탄이 많이 있으면은 아주 쉽게 그 나라는 그걸 이용해서 아주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게 소위 중동 지역에 해당하는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수소를 이용을 할 때는 기술 의존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든지 이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물로 붙어서 수소 만들어내서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따라서 대기 오염이나 그런 것을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원자력 발전 얘기도 제가 해야 될 텐데, 원자력 발전은 이 CO2 배출량이 적대거나 미세먼지 배출이 없고 발전 단가가 저렴하고 폐를 활용할 수 있고 소형 발전, 소위 스몰 모듈라 리액터로 대형 원자력 발전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에너지의 시나리오를 보자면은 제가 여기서 이제 자동차에 해당하는 소위 교통에 해당하는 거하고 집안에 쓰는 거, 이 두 가지를 주로 나타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전기를 많이 쓰는 것은 물론 여기에 발전하는 거가 있습니다. 뭐 발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그 왼쪽에 있는 여러 가지 광합성, 광촉매, 광전기와 여러 가지 방법들로 수소나 화합물을 만들어내고, 화합물 중에서는 이제 아주 제일 간단한 메탄올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연료전지라는 것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이 전기로 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무탄소 이제 우리 집으로 보내서 쓰게 한다든지, 또는 여기서부터 나오는 열이나 빛이나 전기를 저장 장치를 통해서 우리 집으로 가게 한다든지, 그 대신 지금 현재서는 우리가 내연기관을 주로 이용해서 자동차를 움직입니다. 그런데 요즘 하이브리드 나온 게 이 리튬 배터리 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튬 배터리만을 쓴 전기 EV가 있는가 하면은 이거하고를 합친, 이거하고 이거를 합친 소위 하이브리드 차, 그리고 연료전지 수소 전기차라고 얘기하는 연료전지,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마치기 전에 에너지하고 환경하고 자원이라는 이 세 가지로 붙어서 어떻게 하면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건가? 에너지하고 자원에게 한 것은 현명한 소비를 하고 전략을 함으로써 이것을 줄일 수가 있을 거고, 따라서 이 자원을 줄이게 되면 환경 문제 역시 보존하는 것으로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팩터를 고려한 이 사용 방안을 생각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약을 말씀드리면 인류 문명의 발전과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화석 연료에 의한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 이 포스트 퍼슬 퓨얼의 대안으로서 수소 경제 시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CO2 배출 없이 수소를 만들어내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앞으로 미래 에너지 시나리오가 될 거다 하는 것으로 1교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